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반려견 기초교육 10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저는 반려견 탐구 온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10가지 저희가 한번 10강으로 나눠서 함께 해볼 건데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마냥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교육을 앉아 할 때 손을 올려서 앉고 엎드릴 때 손을 내려서 엎드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정말 제대로 이 기초교육을 뿌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6화 원칙으로 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기초교육을 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지를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6화 원칙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기초교육은 누가 해요? 보호자님과 반려견이 함께 합니다. 자, 언제 해요? 입양하는 순간. 언제든지 시간이 될 때면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그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초교육의 일환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배우면서 아실 거예요. 자, 어디에서 해요? 어디서든 해요.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낯선 환경, 또 새로운 공간들 그런 곳에 가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을 해요? 우리 기초교육을 하죠. 어떻게 해요? 이런 온더독 같은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어떤 글을 검색해 본다거나 해서 배워가면서 한다. 근데 제 영상에서는 10강으로 나눠서 보호자님들께 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너무 중요해요. 왜 이 교육을 하는지 즐겁게, 안전하게, 조화롭게 아이들과 보호자님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남들 다 앉아 하니까, 엎드려 하니까, 기다려 하니까 그냥 나도 우리 애들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다들 시키니까, 기초교육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랑 좀 비슷하냐면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 배우잖아요. 그냥 남들 다 평균 80점이니까 80점만 맞춰, 공부해, 문제 풀어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문제 푸는 신용만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얼추의 답만 맞추면요, 그냥 답을 맞추는 그 행위만 하면 끝이 나버리는 교육, 이거는 정말 쓸데가 없어요. 자, 우리 수학 공부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 공부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이건 저도 최근에 연구 결과를 들어서 아는 건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을 보면요,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내는 그 능력,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제 삶의 문제를 접했을 때에도 끝까지 답을 찾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뇌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단지 그 숫자를 풀고 숫자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끝까지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삶의 문제든지 나에게 다가왔을 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그거를 배우는 게 수학의 한 가지 득이 되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점들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기초적인 과목들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반려견 기초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능력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맞고, 기초교육들을 배우면서 보호자님과 집중하고 소통하고 우리 사람의 언어를 반려견 아이들한테 입혀주는 과정도 한 가지 득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앉아 엎드려 아까 1, 2강에 있었죠. 앉아 엎드려를 배우면서 이 앉아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이들한테 엉덩이를 땅에 붙이는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다. 앉아 라고 하면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는 거였지, 이 과정을 알려주는 거, 그로 인해서 이 사람과 나는 다른 종인데 소통이 되네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 그걸로 인해서 그 소통의 창구가 더 넓어지고 살아가는데 더 많은 교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부터가 왜 배우는 건지의 핵심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초교육의 이 6화 원칙을 보여드린 건 이 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앉아 행동 만들고 엎드려 행동 만들고 우리 애 이거 잘해요, 우리 애 이렇게 개인기도 합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기초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즐겁게, 안전하게, 조화롭게 아이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소통을 잘 해야 되고 잘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끈다고 이끌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앉아 아이 컨택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즐겁게 안전하게 조화롭게 소통하고 집중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게끔 거기에 집중하며 출발합니다. 고! 자, 그러면 1강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앉아 아이 컨택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저의 반려견 온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온심이가 이제 앞으로 10강 동안 많이 도와줄 거예요. 반갑습니다. 뽀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아이가 서 있을 때 간식을 든 손을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주면 아이들이 앉아를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간식을 든 손을 그대로 하늘 위로 올려주면 앉아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아이한테 닿을 듯 말 듯하게 너무 가까우면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앞발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손에 닿지 않는 선까지 높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앉으면 옳지! 간식을 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소통과 집중과 관계 형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제 앉아라는 음성을 아이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예요. 자, 일어서 있을 때 손을 그대로 올려주고 엉덩이가 붙으면 옳지 하고 간식을 줬죠. 자, 이제 앉아라는 음성을 붙일 겁니다. 어떻게? 자, 일어서 있을 때 손을 올리고 앉아! 엉덩이가 땅에 붙는 순간 앉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옳지, 잘했어요. 그럼 간식 하나 꺼내서 먹여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손을 위로 앉아! 옳지! 자, 그대로 간식을 먹여줍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일어서 있던 상황에서도 손을 높게 올려서 앉아! 이게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어머, 간식을 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대로 스탠드가 됐을 때 이제는 손을 조금 살짝만 빼고요. 음성으로만 앉아, 옳지! 이런 식으로 음성을 한번 듣고 움직여보는 연습을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라는 의미로 앉아보겠죠. 엉덩이를 땅에 붙여볼까? 옳지! 잘했어! 라고 제가 칭찬해주는 순간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원심 일로 와보세요. 자, 그대로 앉아. 옳지! 그쵸? 잘했어요. 다시 일어날 거고요. 앉아. 와! 잘했어요. 원심이 워낙 앉아를 잘하니까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보호자님은 한번 앉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앉지 않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리를 들었는지, 소리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아직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번만 더 손을 올려서 앉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아이가 조금 더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란 얘기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온심 일로 와보세요. 자, 그 상태로 자, 앉아 해주시고요. 자, 앉아라는 걸 이제 잘 이해했고 소통이 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자,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 했는데 엉덩이 딱 붙였어요. 옳지! 잘했어! 간식을 주시고 자, 이제부터 아이 컨택으로 넘어갑니다. 아이가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자님 눈을 보기에 되게 최적화된 자세가 만들어졌어요. 보통 아이들이 눈을 보는 게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아요. 강아지들은 눈을 너무 오랫동안 마주치는 거는 좀 불편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눈을 보며 소통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한번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눈 보는 거 되게 좋은 거야. 사람한테는 되게 좋아 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손을 살짝 내리고요. 자, 그 상태로 이제 엎드리지 말고 앉아. 자, 손을 그대로 들고 있을게요. 그 상태로 옳지! 소리를 스페셜 사운드라고 해요. 이거를 소리를 내서 눈을 마주치면 옳지! 하고 간식을 주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내가 선물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옳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간식을 줄 거예요. 자, 다시 앉아 배웠죠? 그렇죠. 자, 간식을 들었는데요. 옳지! 간식을 보지 않고 눈을 보면 그대로 먹여줄 거예요. 간식을. 다시 한번 손에 간식을 들었어요. 자, 일부러 자극 요소를 좀 주는 거예요. 다른 데를 쳐다볼 수 있을 만큼 지금 자극이 있는데 내 눈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옳지, 잘했구나 하고 간식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게 우리 사람한테 있어서는 좀 소통의 창구를 여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과도 같이 소통을 하고 잘 이어나가려면은 눈을 자주 마주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우리 강아지들도 보호자님의 음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고요. 보호자님의 동작에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소통한다, 이런 느낌으로 앉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눈 마주치기를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맞아가는, 집중도 잘하는 보호자님과 반려견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강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이구. 잘했어.